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되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요.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단기 공략을 했던 종목으로요. 지난주에 또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LNF 2차 전지주로도 빠르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18일에 매수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수익 실현을 해서 7.5%라는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또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또 이구산업과 A프로로도 도합 12%의 또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구산업과 A프로 각각 12일, 11일에 매수해서 17일에 매도했습니다. 각각 4.7%, 7.7%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7월 달에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7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12일에 매수해서 이틀 뒤인 14일에 매도하면서 6%의 또 수익을 여러분들께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오를 만한 종목 선별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같이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까지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MLCC입니다. 네, MLCC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수요와 인터넷 인프라 또 AI,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MLCC 시장에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구리 관련주인데요. 국내 증시는 2차 전지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의 괴리감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막차까지 다 떠났나 싶을 정도로 오늘 오전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우린 2차 전지와 뗄려야 또 뗄 수 없는 구리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높은 전기 전도율로 산업용 전선과 풍력 발전기기, 또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구리 관련주의 또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는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또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목요일에는요. 오전장에서 또 장 시작 전에 라이브 방송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도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은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50분이 지나면 QR코드도 같이
같이 다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오를 만한 종목,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이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셔서 수익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쏠림 현상이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승률 장에서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QR코드가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요. 1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017년 2월 이후에 최장 기간 상승률입니다. 또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하락 반전에서 1.61% 하락하며 2,594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와 정말 많이 빠졌죠. 지금 하락 반전에서 3.06% 하락하며 911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하이스트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시장에서 그냥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비정상적이다. 사실 최근 들어서 쏠림이 정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그리고 전일 강세를 보였던 LS그룹주까지 또다시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며 1% 넘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점심시간 이후로 불과 1시간 만에 플러스 1%가 넘는 코스닥 지수가 5.7%까지 방송 전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다시 데드캣 바운스로 용수초처럼 튀어 올라서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지수만 봤을 때는 너무 어지럽고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최근 제가 지난주부터 시장의 왜곡 현상 쏠림에 대해서 누누이 언급을 드렸는데 가는 종목만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너무 강했다 보니까 내 포트에 소재 종목이 없는 분들은 상대장 박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내 종목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가 맞다고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버티는 방법도 좋고 쉬어가는 방법도 좋고 어떤 부분이든 지금 이 랠리, 폼보 랠리에 따라가지만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물론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배트만 짧게 잡으실 수만 있다면 따라가는 거 제가 뭐라고는 하진 않지만 굳이 이런 리스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장이잖아요.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 없다고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미 증시, FOMC 앞두고 기업 호실적의 전일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빼고는 빅테크 위주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저도 어제 새벽까지 나스닥 증시 체크를 했습니다. 반도체, 오일가스, 원자재 등 원자재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구리라든지 알미늄, 리튬 섹터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장 마감 후에 알파벳 시간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에 6%, 한 7, 8%까지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시간으로 3% 이상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2차 전지 및 개별주 위주 쏠림 현상이 장 초반까지 이어졌었고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2,4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상승 종목이 불과 150여 개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무려 90%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종목을 굳이 진입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도체 회복 신호와 함께 AI 중심으로 대폭적인 수요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턴을 2차 전지에서 하반기는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측일 뿐이지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대응이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요. 하이닉스, SKI 테크놀로지, LG이노텍,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이 돼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실적 발표가 또 나왔더라고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런 시장에서는 실적주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 제가 나중에 레슨 시간에 이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주도 힘을 못 쓰는 정말 롤러코스터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증시 지금 2차 전지와 개별주 위주 쏠림 현상으로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요 근래에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요. 오르는 종목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고 또 시황 분석도 라이브 방송 또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2시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시황 분석부터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공략주에 대한 또 매매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 오를 만한 종목 선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지금 수익률표를 살펴보시면요. LNF 2차 전지 관련주죠. 지난주에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18일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바로 매도하면서 7.5%락에 빠르게 지금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이구산업과 에이프로는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로요. 각각 11일, 12일에 매수해서 두 종목 모두 다 17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각각 4.7%, 7.7%라는 빠르게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도 있지만요. 네. 어제 또 저희 방송에 화상으로 연결해서 네. 가지고 왔던 종목이 있는데 그 네. 종목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제가 방송에서 이 부스터 종목으로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인 전액 생산업체 종목 이름은 엔캠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대규모 증설, 글로벌 점유율도 1위 목표, 새만금의 리튬염 생산 공장, 중국 이 원소재 탈중국화의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엔캠이라는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시장도 좀 불안불안하고 종목들이 눈높이 좀 낮춰서 내려오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장 초반에 7%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어제 좀 드릴 걸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전 지수 무너지면서 하방으로 쭉 빠졌어요. 안 드리길 또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제가 아까 의미가 없냐 말씀드렸으면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할 때 어제 최근에 2차전지 쏠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소재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리튬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종목도 강하게 갔었는데 그냥 2차전지 소재 종목 그중에서도 대형주라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점이 지지됐고 이런 추세 하단 부근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 차트라고 하잖아요. 캔들을 제가 정확하게 내일은 이만큼 오를 거고 그 다음 날에는 요만큼 오를 거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확률적인 거예요. 차트는 말 그대로 확률입니다. 확률이 90%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이 확률의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제가 10개 종목을 들여서 8개 종목이 상승 나오고 2개 종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2개 종목만 사신 분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상승률이 빵이에요. 그냥 두 개 종목 사서 전부 다 하락이 나왔으면 다 손실인 거잖아요. 물론 수익 나는 8개 종목만 사신 분은 승률이 100%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이 의미 없는 이유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쓰는 글,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내일 살 수도 있고 장 마감에 살 수도 있는데 가격대가 맞지 않으면 진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가격대가 맞는 종목은 또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기다려주질 않아요. 제가 LNF에 대해서 어제 종목 설명드리면서 또 잡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NF 또 진입하고 싶다. 오늘 장 초반에 14%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쭉 빠졌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어제 만약에 종가로 샀으면 장 초반에 10% 수익을 낼 수도 있었고 제가 욕심 부리면서 35만 원 제가 어제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35만 원까지 가자 했을 때 14%의 수익을 놓치고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수익이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지수도 힘들고 롤러코스터 장에서 예전에 제가 이 종목 내에서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따끈따끈하게 엔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추천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입 사인을 안 드렸어요.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빠졌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따라서 예측은 했지만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언급을 드렸는데 할 얘기는 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장 얘기만 하더라도 종목 얘기 빼놓고 시장 얘기만 오늘 장 마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에서 LS 그룹주로 이제 그룹주 이동이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가 우스개 생각으로 그룹주 이동이면 나중에 SK 그룹이라든지 LG 그룹도 한 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가던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 윗골에 달고 강하게 빠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에코프로 쇼커버에 대해 얘기 드리면서 과거 HLB라는 종목 쇼커버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한 달 전에 제가 에코프로를 15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속마음으로는 설마 150만 원 가겠어? 오늘 150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저 노란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맞추는 거랑 잘 수익이 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방송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던 히든 종목이 부스터 종목 엔캠에 대해서 지금 들어봤는데요. 지금 장이 너무 롤러코스터 장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 잡아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뜻은요. 그럼 오늘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엔캠과 또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 이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또 히든 종목과 또 히든 종목과 또 전일에 또 가지고 오셨던 또 엔캠으로도 같이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핫했던 이슈로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는 MLCC입니다. 네, MLCC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수요와 인터넷 인프라 또 AI,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MLCC 시장의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MLCC를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불입니다. 오, 네,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초록불을 드리기는 감이 좀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봤을 때는 초록불을 드려도 괜찮지만 일단은 노란불 드린 이유가 오늘같이 이렇게 장이 좀 많이 밀리고 개별 장세에 개별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 저도 반대 매매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비율이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때 우리는 또 반대 매매를 걱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MLCC 업황이 바닥을 찍었나라는 질문에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IT 업계가 보통 하반기,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프로모션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구매 욕구가 하반기 IT를 이제 많이 판매가 나온다는 통계적으로 성수기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AI와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보통 새로운 그 스마트폰 출시될 때 가을쯤에 출시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 4분기 하반기가 IT 성수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3분기 인플레 둔화로 MLCC 시장도 재고가 안정이 됐다. 그만큼 물가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 MLCC 재고도 안정이 돼서 1, 2분기는 이 재고량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IT 기기들도 많이 팔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수기, 이 수요 기대 요인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분기부터 휴대폰, 노트북 MLCC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IT 기기뿐만 아니라 AI 서버 부분 그리고 전장용 MLCC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전장이라는 단어를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전장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에 그냥 전기, 전자, 부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자동차에 대부분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자기기가 들어갈 때 MLCC가 댐 역할을 하거든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전류가 한 번에 흘러가는 걸 이제 분산해서 들어가게끔 하다 보니까 전자기기에는 필수적으로 MLCC가 들어가고 이런 AI라든지 이 스마트폰, 이런 노트북의 사양이 높아질수록 MLCC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대부분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오디오 없는 자동차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전장용이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MLCC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 내보내는 댐 역할을 한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너무 깊게 투자자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걸 제가 MLCC는 무엇인가 하면서 5분, 10분 떠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삼성전기가 MLCC의 대장입니다. 대장이라 하면 가장 시총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추세가 쭉 빠졌어요. 작년 12월부터 고점을 찍고 빠진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상반기 AI, 2차 전지, 반도체 수급이 다 뺏기다 보니까 MLCC가 이렇게 쭉 빠졌고 1, 2분기에 매출, 재고량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부진하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해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렇다 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 이 15만 원 터치될 때까지는 아직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 보니까 저는 15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하반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쪽에서 이 삼성전기가 전장형 MLCC 쪽으로 굉장히 좀 파워 컨택터 쪽으로
매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이 전기차, 자동차, 요즘에 뭐 현기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붐을 타고 파워 컨택터 관련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련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MLCC 관련주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 소재로 훨씬 더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차트도 굉장히 예쁩니다. 똑같이 올해 근데 사실 올해부터 올해 1월 달부터 보면 차트가 안 이쁜 종목을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안 올라간 종목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가 힘드니까 차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요. 상승 이후로 한번 강하게 눌렀다가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이다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 터치가 나올 때는 한 번 정도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갈수록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의 양극재가 가장 크다면 두 번째가 이제 음극재잖아요.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매출과 영업이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받았지만 가격대가 10만 원대 부근이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마콘대에서요. 제가 좀 애정이 깊은 종목인데 예전에 여기서 2월 달에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높이가 이제는 맞춰졌어요. 3만 원대 제가 한 3만 2, 3천 원, 3만 2, 3천 원대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3만 3천 원만 와주라. 3만 3천 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3만 원 5천 원까지만 와주라 라고 굉장히 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3만 8천 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만 더 내려와주면 3만 5천 원, 3만 2천 원 이렇게 1차, 2차로 입 벌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반기에 사마콘대에서도 전장형 MLCC에 굉장히 힘을 좀 싣고 있고 MLCC의 이제 시장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개선이 된다면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이다라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MLCC 관련 세 종목은 다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분할 진입은 언제든지 유효할 종목이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익절 해주시면 되고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텼다가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슬쩍 물을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하반기는 괜찮아질 거니까. 그래도 이런 물 타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하반기의 실적, 이 MLCC의 섹터가 산업이 괜찮을 수는 있지만 지수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시장이 힘들 때는 한 발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잖아요. 한 발 발을 빼서 바닥이 어디인지 혹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고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MLCC의 업황 하반기에 굉장히 유망하다, 또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세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요. 뭐 삼성전기, 대주전자재료, 지금 사마콘텐서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관련주로도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MLCC 관련주로도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2차 전지주들 오전장에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구리를 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구리를 이용해서 2차 전지 음극재를 감싸는 전지방을 생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또 높은 전기 전도율로 산업용 전선과 또 풍력 발전기기, 태양광 패널 등 그 쓰임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뭐 LS 그룹주 중에서 LS 네트워크스와 또 2차 전지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앞으로 구리 관련주들의 향방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처럼 보이는 노란불로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다 노란불이네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초록불 드리면 혹시라도 어. 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네, 무서워요, 한 속에. 박자 쉬어가는 네. 의미에서 노란불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리 관련 섹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탈탄소 시대의 핵심 소재, 정말 황금 못지않다 금은동이라고 했지만 이 동이 최근에 은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야심찬 발언을 좀 할 정도로 구리 관련 테마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고요. 올 초에 제가 이구 산업뿐만 아니라 동박 관련 섹터 언급드리면서 양극재가 날아갈 때 올해 템베고 종목은 제가 동박 또는 음극재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드릴 만큼 이 구리 관련 섹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극재는 제가 올해 초에 세로닉스를 놓치고 난 다음에 멘탈이 좀 흔들릴 때 이 동박, 구리 관련해서 이구 산업이라든지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들 노란톡방에 추천드렸는데 한 가지 좀 씁쓸한 면은 LS전선 아시아가 최근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이틀 만에 한 4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 종목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보합에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내연 기관차에 비해 이 전기차의 구리 소모가 4배, 왜냐면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배, 10배 가까이 필요하고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전 세계 구리 수요 증가분의 3분의 2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전기차에 구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전기와 함께 수요는 당연히 증가될 거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연말에 10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배까지는 저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2035년 구리 수요가 현재 대비 2배 정도 늘어난다면 가격은 지금보다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정말 역배도 뛸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뭐 홍수, 가뭄,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구리를 생산하는 곳에서 구리를 채굴하는 곳에서 구리 채굴이 좀 힘들어진다면 가격이 갑작스럽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 종목들은 이 구리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최근에 소재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한데 이 종목들이 가장 좀 날뛰기가 좋은 이슈가 국내 어떤 소재에 대해서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6일치, 7일치, 2주치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앵커님. 네. 집에 혹시 네. 쌀이 네.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다면 네.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마트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소재의 비중이 8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중국이 이런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국내 재고량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팔아먹는 중국도 팔아야 돈이 됩니다. 계속 막을 수는 없어요. 재고 쌓이면 나중에 가격 떨어지는데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포모 랠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나중에 제자리 찾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풍산, 구리 관련 대장이죠. 시총도 높고 굉장히 탄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풍산이 구리 관련보다는 최근에 방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총탄도 계속 수출이 늘어날 거라 이 방산 관련 매출이 늘어남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슈가 나온 게 이때쯤입니다.
이때 한번 상승을 받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아직 이 추세가 확실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계상 우상향 중이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전혀 무리할 게 없지만 조금 무거울 수 있다. 예, 풍산은 엉덩이가 살짝 무거울 수 있다 보니까 빠른 대응이 어렵거나 좀 진득하게 엉덩이 붙이고 길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풍산도 구리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의 답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너무 많이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번을 진입을 했거든요. 이때 잡아서 요때 팔아먹고 이거 놓치고 이때 잡아서도 요때 팔아먹고 요때 한 번 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네. 이때 진입해서 짧게 먹었는데 한 번 더 올라갔었어요. 지금 다시 눈높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 5,000원 부근 이 이하로 한번 강하게 눌러줬을 텐데 이구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강하게 눌러주고 이 부근 내려오면 그냥 잡고 버티셔도 괜찮다. 어차피 구리 가격 연말에 올라갈 거고 지금 굉장히 쌉니다. 4,000원대, 3,000원대 이 부근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면 언젠가는 이 정고점 7,000원대 강하게 뚫어줄 수도 있다 말씀드릴 만큼 제가 굉장히 좀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구산업은 오늘 제가 장 전만 하더라도 강하게 한번 눌러주더라고요. 방송만 아니었으면 아마 노란톡방에서 모아가지고 얘기를 드렸을 만큼 가격대가 오늘 매력적이게 다가왔었고요. 마지막은 대창이에요. 제일 애매한 종목이에요, 사실. 구리 관련 테마로도 엮이고 흑연 관련 테마로도 엮이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흑연 구리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부를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살짝 반등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눈높이가 이 정도까지 내려와 줬어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바닥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바닥은 바닥인데 진입하기가 좀 꺼려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창입니다. 부채 비율이 좀 꽤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이야 어차피 바닥에 잡고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짧게 털고 나갈 수가 있는데 좀 진득하게 중장기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창이라는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에는 항상 담아놓고 있어요. 네, 저점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다면 짧게 한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종목 중에 하나라 대창은 제가 관심 종목에 체크해놨다가 이구산업이 만약에 출발을 먼저 해버렸는데 우리가 잡지 못했다. 그러면 후발주자로 들어가려고 아껴놓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 관련주로 3종목 살펴봤는데요. 3종목 모두 다 전문가님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자면 풍산과 이구산업 또 대창인데요. 이 3종목으로 또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이 투자 전략은 다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구리 관련주로도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아직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교육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앵커님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갈 종목을 맞춰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속였죠. 가져온 차트 모두 정지가 돼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속였다기보다는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이 기술적 분석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좀 싶었었는데 오늘은 재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1번 네, 재무를 보면 꾸준하게 최근 5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질 않고 있고 영업이익은 천천히 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도 흑자 기업입니다.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적어서 부채 비율이 또 100%가 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 1,000억 매출에 78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매출액은 살짝 늘어나고 있지만 4년 연속 적자에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좀 돌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00억 매출에 26억의 흑자를 낸 기업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3번 기업은 꾸준하게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200억, 4,190억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70억이 나왔고요. 동일하게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이게 3번이에요. 4번은 적자가 꽤 심했죠. 최근 3년 연속 적자인데 작년에 매출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4,600억 매출이지만 영업이익, 영업 손실은 630억의 손실을 봤고요.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꽤 높은 편입니다. 1,800억 대비해서 3,200억의 부채니까 부채 비율이 거의 150%가 넘는 기업이 바로 4번입니다. 5번 기업은 매출이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1년에 34억 정도 매출에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 적자만 계속 누적하더라도 버는 것보다 86억의 적자로 훨씬 더 적자폭이 크고요. 자본 대비해서 부채도 많은 편이라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기업이 5번 기업입니다. 6번 기업은 굉장히 탄탄해요.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3,300억 매출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작년에 460억의 영업이익. 물론 부채 비율도 100%가 넘지 않고 매출만 봤을 때,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6번 기업이 1등이에요. 무려 지난해 46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앵커님 1번부터 네. 6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가장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라고 하잖아요.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가장 낮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너무 쉽죠?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전문가님.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부진하다고 했던 4번이 네. 4번이 저는 주가가 별로 저는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시가총액이 가장 네. 높다. 4번이 1등. 네. 예, 630원의 적자를 낸. 네. 예, 그리고 그럼 제일 낮은 기업은 제일 낮은 기업이요? 네. 2번 반대로 가겠습니다. 2번. 2번이 그래도 아닐까. 170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네. 이 2번이 시가총액이 가장 꼴등일 것이다. 6등일 것이다. 네. 너무 예리하신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말요? 너무 반대되는 발언이라 네, 너무 개인 투자자들 마인드요. 네, 개인 투자자 네, 마인드. 저는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네, 맞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네, 그러면 정답을 좀 빠르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주가는 과연 실적과 동행을 할까?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얘기예요. 주가는 실적과 동행을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네. 시장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이익 방향성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4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4번이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최근 테마로 시가총액이 무려 8,700억 네. 2등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1등을 놓쳤어요. 1번이네요. 네, 1번이 1조 6천억으로 영풍제지예요. 영풍제지. 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1조 6천억인데 6천억. 오늘도 상승이 나왔어요. 네. 상승 나온 이유가 폐배터리랑 2차 전지 시장 신사업 진출 때문에 최근에 잠시 뒤에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네. 미쳤습니다. 그리고 4번, 아까 3번이 제일 네, 낮을 네.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DY 네. 파워라는
유압기 관련 테마, 건설 기계 테마인데 최근에 너무 상승률이 좋아요. 기관도 네.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고작 1,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꼴등이 황금 ST 6번이네요. 아, 6번이에요. 가장 영업이익이 컸었죠. 아쉽네요. 네. 가장 영업이익이 컸었던 이 황금 ST가 시가총액이 꼴등입니다. 정말 주가랑 이익 방향성은 동의하지 않죠. 반대네요. 네. 네, 거의 뭐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영풍 재지라든지 웰바이오텍이 시총이 3,200억인데 아까 재무 보셨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했고 JLK 제가 저희 뭐 강남에 고깃집보다 못한 매출이지만 시가총액이 무려 5천억입니다. AI 의료 관련 기대감. 그래서 주가는 이익 방향성보다는 기대감. 꿈을 먹고 잘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길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제 빨리 말씀드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영풍 해주세요, 재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미쳤죠. 거의 한 12,000원, 만 원대에서 36,000원까지 갔는데 비슷한 차트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뭐 SD 그 사건 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 폭락하는 네. 비슷한 차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같은 재지입니다. 같은 재지, 한솔 재지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같은 재지인데 어머. 누구는 신사업을 진출을 했고 네. 누구는 신사업을 진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제가 이 신사업, 2차 전지나 신사업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폐해 나중에 결국은 제자리 찾아갈 수도 있다. 근데 시간상 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주가는 지금 꿈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아무래도 노란톡방 안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가 베팅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 뭘까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 시장을 이런 좀 롤러코스터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상풍력 관련 종목이고요. 하반기에 해상풍력 수주를 본격화하면서 3분기부터 대만의 라운드 3를 발주할 예정이라 3분기부터는 1, 2분기에는 사실 수주권이 저조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양호한 이유가 그동안 수주 받아놓은 걸로 양호하지만 3분기부터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3분기부터 대만의 라운드 3 발주뿐만 아니라 국내 수주 발주도 남아있다 보니까 하반기 또 수주권으로 내년까지도 따뜻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미국 해상풍력 시장 진출 계획에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 이번 달에 미국에서 이 해상 풍력 관련해서 갔다 왔거든요. 이런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코엑스처럼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기업 홍보차 갔다 왔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저는 예상 컨센서스를 조금 넘길 거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 해상풍력 시장 진출 계획까지 만약에 이슈가 뜬다면 주가 가치가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신야드 건설로 이 신야드 조감도입니다. 이 신야드 건설로 2027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수요 증가가 정말 가시화가 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내년 그리고 2027년 이후로도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엉덩이는 지금 살짝 무겁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 내 계좌를 좀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다 하면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마감 이제 방송 끝나고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겠지만 진입사인은 제가 오늘은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모 회사 SK 에코플랜트 IPO 상장 및 시너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여가 많이 몰려올 거예요. 이런 SK 에코플랜트 모 회사의 IPO 상장이 된다면 추가적인 시너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작년 6, 7월 신재생 에너지가 한참 붕이 됐을 때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올라간 걸 그대로 다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바닥권 18,000원에서 2만 원 이하에서
바닥권을 지금 다졌고요. 상승도 막혀 있어요. 22,500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서 여기 부근에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뚫어준다면 여기 25,000원권을 뚫어준다면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상 여기서 바로 잡는 것보다 살짝 눌러줘서 2만 원대 초반대 눈높이가 맞춰주면 저는 노란톡방에 진입 사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요. 해상풍력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다 무료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